자, 오늘의 기록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대원샵에서 굿즈를 샀어요. 지브리 굿즈를 샀습니다. 이번에 대원샵에서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며칠 동안 매일 쿠폰을 하나씩 줬어요. 그 중에 장바구니 10% 쿠폰이 있었거든요. 기존의 회원 할인에 중복 사용이 가능했고 이제 곱하기 연산으로 포인트를 결제 금액의 10%까지 쓸 수 있어서 일본 정가랑 비슷한 수준으로 살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관심이 있었던 것들 중에서 한국 대원샵에 파는 거를 좀 사봤습니다. 이거는 많이들 지브리 굿즈를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것 같은데 캐시퍼 실리콘 코스터입니다. 짠, 이렇게 투명 케이스 안에 들어서 옵니다. 지브리 스티커 붙어 있고요. 꺼내보면 이렇게 앞쪽에는 캐시퍼 얼굴이 있고 뒤로 갈수록 납작해지는 형태로 돼 있고 뒤에는 거의 턱 없이 완전 평평하게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같은 색깔의 실리콘, 주황 색깔, 조금 붉은 주황 색깔로 돼 있고 눈이랑 입만 프린팅이 따로 들어간 형태로 돼 있어요. 이 안쪽은 살짝 비어서 실리콘을 좀 적당히 썼습니다. 바닥에는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 영어 이름으로 이렇게 음각으로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컵을 위에 이렇게 두면 이 컵을 이렇게 캐시퍼가 끓이는 것처럼 둘 수 있습니다. 실리콘이기 때문에 이렇게 컵이 미끄러질 염려도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위쪽 끝부분이 올라와 있는 것처럼 뒤에도 쭉 이어져서 올라와 있을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뒤에는 이렇게 펼쳐져 있었네요. 그래서 조금 더 큰 컵에도 사용이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끝부분에 불편 이런 거 되게 잘 돼 있어서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게 제일 부피가 큰 거였고요. 왜냐면 제가 액세서리를 2개 샀거든요. 짠! 하나는 하울, 하나는 생가치로입니다. 하울부터 보면 귀에 딱 붙는 스터드 형태로 나온 귀걸이 6개짜리 세트입니다. 이렇게 침이랑 실리콘 마개가 있습니다. 베네릭에서 만든 거고 일본에서는 이런 귀걸이 나올 때 항상 귀찌 형태, 나사 귀찌 형태도 내거든요. 그것도 이어링이라고 하고 이런 뚫는 건 피어스 그렇게 표현이 돼 있던데 어쨌든 저는 귀를 뚫었기 때문에 이런 걸 샀습니다. 다시 보면 이렇게 소피 모자랑 캐시퍼 얼굴이랑 원판이랑 그 별의 모양 그리고 카부 얼굴 그리고 하울 정식에 나오는 계란 후라이 이렇게 6종류가 있어요. 2개를 원하는 조합으로 끼고 다닐 수 있습니다. 이 뒷돼지도 보면 그냥 흰색으로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하울이랑 소피 얼굴이랑 마녀 할머니랑 마르클까지 선으로 일러스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보관을 할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입고 나갈 때 가볍게 끼기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사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가오나시. 이번에는 좀 드롭 형태의 귀걸이입니다. 귀에 닿는 부분에 가오나시 얼굴이 있고 뒤에 검은 색깔 테슬이 달려있어서 전체적으로 가오나시를 표현한 그런 귀걸이에요. 여기 테슬에 약간 끈적끈적한 게 묻어있는데 살짝 닦아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옛날에 발매된 거라서 지금 일본 동구리 공화국에서는 판매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왔어요. 사실 살까 말까 예전부터 계속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냥 이번 기회에 사버렸습니다. 이 테슬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클러치에 달려있는 형태예요. 뒷막에 달려있는 형태라서 귀 뒤쪽에 꽂는 거에 테슬이 있고 앞쪽에 이렇게 금색으로 가오나시 가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귀에 넣으면 조금 더 입체감 있게 이런 모양으로 될 거예요. 그리고 이 테슬이 부담스러운 날에는 그냥 얼굴만 끼고 다녀도 됩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클러치는 은색이고 이 밑에 달려있는 연결 부위랑 테슬에 있는 금속은 금색이거든요. 클러치도 금색으로 해주면 더 통일감 있고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귀뒤라서 별로 보이진 않을 거예요. 얼굴 부분 보면 눈이랑 가오나시의 얼굴에 있는 문양, 입은 다 안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검은색으로 칠이 들어가 있습니다. 막 장난감 같지 않게 잘 선을 지킨 것 같아요. 이게 예전에 산 칸테라랑 같은 시리즈로 나온 건데 이거까지 모으게 됐네. 원래 아예 전시만을 위한 뭐 피규어 같은 굿즈거나 아니면은 막 착용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굿즈들을 좋아하는데 얘네들은 되게 잘 쓰고 잘 하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은 굿즈들이라서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제 취향을 만족시켜주는
굿즈들을 계속 내줘서 너무 좋아요. 그러면 오늘의 기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기록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슬슬 가을이 오고 있는데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책을 몇 권 샀습니다. 짠! 지브리 키즈 책을 샀어요. 어린이를 위한 우리 키즈 책을 이 나이 먹고 샀습니다. 스튜디오 지브리 음식이 잔뜩 시리즈랑 생물이 잔뜩, 다양한 생활 이렇게 샀습니다. 일본에서 나온 것들을 번역해서 정식 발매를 한 책들이에요. 다 보여드리는 건 안 될 것 같고 몇 페이지만 조금 보여드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얘는 대원 CI 거라서 대원샵에서도 따로 배송을 하더라고요. 다 이렇게 비닐로 예쁘게 포장이 돼 있는데 이것들을 다 뜯어서 올게요. 네, 이렇게 다 뜯어서 왔고요. 혹시 잔뜩 시리즈는 할 것이 잔뜩이라는 시리즈도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이상하게 걔만 도토리숲 대원샵 그쪽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배송이 안 되길래 일단 2개만 샀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관심 있었던 건 음식이 잔뜩이었기 때문에 걔는 이 책을 사보고 괜찮으면 살까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러 영화들을 한 번에 정리해서 볼 수 있다는 점이 저한테 되게 큰 매력으로 다가왔는데 제가 지브리 영화들 거의 다 한 번씩은 보긴 했지만 인명이나 지명 같은 거를 잘 못 외워가지고 이게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잘 못 떠올리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것들을 한 책으로 정리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모든 영화가 다 들어있진 않을 거거든요. 일단 제가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생물이 잔뜩 더 보겠습니다. 이게 제일 캐릭터를 잘 볼 수 있는 책일 것 같네요. 넌 다 알고 있을까? 라고 하는데 아마 모를 것 같아요, 저. 스튜디오 지브리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다양한 생물이 한자리에 모인 신나는 그림책이라고 적혀있고요. 12,000원이었다고 하네요, 정가는. 저는 물론 더 싸게 샀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살짝 보니까 가장 뒤쪽에 무슨 영화가 수록이 됐는지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 소개라고 하면서 바람계곡의 나우시카, 더 라퓨타, 토토로, 반딧불이의 묘, 키키, 너구리, 폼포코 너구리, 귀를 기울이면 모노케 히메, 이웃집 야마다군, 생가치 행방불명, 고양이의 보온, 하울, 우의 움직임 성, 개드전기, 포뇨, 아리에티, 가구의 공주 이야기까지 나와 있네요. 이 작품 소개는 개봉 순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나우시카 볼까요? 미리 보기 느낌으로. 책 읽기 시간. 짠, 어머, 어린이한테 이런 오물을 보여줘도 되나 싶긴 한데 7일 동안의 불의 전쟁이라고 불리는 큰 전쟁으로 인해 문명이 모두 불타버린 이후 천년이 흘렀고 지구는 부해라는 식물의 숲으로 뒤덮였습니다. 부해는 곤충들의 둥지이기 때문에 인간들은 그 바깥에 아주 조금 남겨진 땅에 나라를 세우고 부해도가 곤충들의 위협에 맞서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무는 이제 그 부에 사는 14개의 눈과 수많은 발을 가진 곤충의 왕입니다. 아래서 보아할 때는 수십 cm에 불과하지만 홈볼트 성장하면 몸의 길이가 70m를 넘게 됩니다. 저희가 70m가 넘는 엄청 거대한 벌레고요. 그래서 이렇게 영화에 그런 나온 장면들, 특징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 장면들이 이렇게 수록이 돼 있고요. 뒤에 이런 곤충들 엄청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뭐 이름을 다 몰랐는데 알게 됐네요. 여기 이렇게 부해 밑바닥 모습도 돼 있고 신비로운 구시군이라고 적혀 말하는 나우시카도 있고 이렇게 테토랑 카이랑 쿠이, 유파의 세말이라고 번역이 됐군요. 거신병 이런 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여기가 나우시카 끝이고요. 영화 제목이랑 영화 개봉 연도 다 적혀 있고 옆에는 그 페이지에 적혀 있는 페이지에 소개하는 그런 생물들이 간단하게 적혀 있습니다. 엄청 여러 가지 생물들이 들어가 있어요. 또 여기 토토로 한번 볼까요? 토토로 인간보다 훨씬 오래전에 일본에 살고 있는 신비한 생물입니다. 2m 정도 된다고 하고요. 넌 누구니? 라고 묻자 토토로가 도도도도라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래서 메이는 이 생물의 이름이 토토로라고 생각했습니다. 메이가 붙인 이름이에요. 원래 뭐 이름이 있는 건 아니고 큰 토토로, 중간 토토로, 꼬마 토토로 이런 것들 특징들이 있어요. 약간 간단한 백과 같고 좋네요. 엄청 인기가 많은 고양이 버스도 이렇게 설명이 조금씩 다 적혀 있습니다. 마구로 고로스케라고 하는 검댕이, 동그리 검댕 먼지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이런 번역이 어떻게 됐는지도 알 수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엄청 크게 영화 장면도 인쇄가 돼 있어요. 네, 여기까지가 이웃집 토토로. 그래서 나머지 영화들은 직접 사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그림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대했던 음식이 잔뜩 시리즈도 열어볼게요. 스튜디오 지브리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다양한 음식이 한자리에 모인 신나는 그림책. 넌 어떤 음식을 먹어보고 싶어? 라고 적힌 거고 여기 옆에는 이렇게 포뇨가 그려져 있었네요. 이 옆에는 이렇게 지지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위쪽에는 시타랑 토토로네요. 같이 꽂아두면 되게 귀여울 것 같아요. 얘도 이제 영화 보면 라퓨타부터 토토로, 반딧불이의 묘, 키키, 추원 방울방울, 뽀뽀뽀 너구리, 귀를 기울이면 야마다군, 생가치로, 고양이의 보온, 하울의 움직이는 성, 포뇨, 아리에티, 코프리 건더기사, 바람이 부다, 초계 많이까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게 없네요. 라오시카. 그러면 천공의 성 라퓨타부터 볼게요. 이건 천공의 성 라퓨타입니다. 네, 이렇게
그 굿즈 파우치로도 나온 계란 반 조각 얻은 이 도시락, 지하에서 끓여준 차, 도라, 해적단이 먹는 이런 식사 같은 거 그런 게 있고, 여기 럼주는 사탕수수로 만든 술입니다. 이런 정보도 적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시타가 타이거무스에서 식사 막 요리하는 거, 와구와구 오물오물 먹고 있는 그런 장면들도 돼 있고, 네, 이게 끝이네요. 이런 식으로 음식이 있습니다. 밤에 찍고 있는데 아주 배가 고파지는 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책, 스튜디오 지브리의 다양한 생활이라는 책입니다. 스튜디오 지브리가 정성껏 그린 영화 주인공들의 생활을 다양하게 소개하는 명품 그림책이라고 하고요. 가족은 누가 있는지, 어떤 집에 사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모두 담겨있는 생활에 관련된 책입니다. 얘는 조금 다른 모양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뭐 잔뜩인 애들이랑 다른 디자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양한 생활이 조금 더 굵어요. 딱 들었을 때 확실히 얘가 두껍다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얘는 가격이 14,000원입니다. 여기 영화는 나우시카부터 라퓨타, 토토로, 반지뿌리 예묘, 키키, 모노노케 히메, 야마다군, 센가치히로, 하울, 포뇨, 아리에티, 코쿠리콘 등에서 가구야 공주까지 이렇게 영화들이 들어가 있고요. 아리에티를 한번 펼쳐볼게요. 짠! 이렇게 아리에티가 뭐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뭐 양면 테이프를 붙이고, 뭐 전등을 켜고, 이런 벽지가 비밀의 문이다 이런 것들도 설명이 다 적혀 있고, 이런 뭐 어떻게 빌려 사는지 유용한 물건들, 전경을 보여주고 이렇게 숫자를 적어서 이 각각이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이런 거 보면 짠, 이렇게 집 구조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런 페이지들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생활책이 되게 건물이나 뭐 마을이나 집 구조 이런 것들, 조금 장소에 관련된 설명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를 볼 때는 사실 한 장면 한 장면씩 이렇게 이동하는 걸 보니까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정리를 딱 해줘서 조금 더 흥미가 가는 느낌입니다. 1번 해서 현관, 3번 해서 거실, 이런 식으로 장소랑 장소에 맞는 장면들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딱 해놔서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 장소가 나왔던 그런 영화 장면을 떠올리면서 보는 맛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줄거리도 대충 알 수 있어요, 이걸 읽으면. 보여드린 것 말고도 제가 그냥 혼자 한번 읽어보고 왔는데 엄청 만족스럽습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만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봤던 영화에 나왔던 것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고, 그리고 영화 장면들로 다 설명을 해주다 보니까 이걸 책을 읽고 있으면 다시 영화를 보고 싶어요. 영화를 안 봤던 분들도 이걸 보면 지브리 영화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영화를 본 사람들도 이걸 보면서 이 장면이 뭐 어디 나왔었지 이런 것들을 영화에서 봤던 그런 정보들이랑 연결시켜서 이렇게 떠올릴 수 있어서 누구나 재밌게 볼 수 있을 책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가볍잖아요. 한 개 한 개 영화가 되게 짧게 조금씩 정리가 돼 있고 하니까 부담 없이 가볍게 읽을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최근에 지브리 영화를 안 봤는데 이 책을 보면서 약간 지브리 뽕이 좀 차는 느낌입니다. 애정도가 갑자기 더 올라간 느낌? 그러면 오늘 기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기록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냅다 지금 원래 가지고 있던 토미카를 들고 있는 이유는 짠! 토미카들이랑 똑같은 걸 모티브로 한 굿즈들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 단순화시킨 토미카들이랑 더 값이 비싼 이 굿즈들이랑 디테일이 얼마나 다를지 한번 살펴봐도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토미카들도 한번 꺼내와봤어요. 얘는 풀백카고요. 얘는 소프맘입니다. 조금 예전에 나온 굿즈들이고 중고 장터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럼 일단 열어볼까요? 풀백 컬렉션 마이 네이버 토토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얘가 한번 패키지가 바뀐 건지 뭐 전체적으로 리뉴얼 된 건지 어쨌든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얘가 조금 옛날 버전 패키지입니다. 옆에 이렇게 뭐 실제 굴러가는 모습이랑 뭐 영화랑 이런 것들 있고, 여기도 이렇게 토토로 풀백 컬렉션 적혀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블리스터에 딱 보이게 박아놔가지고 사실 이대로 전시를 해도 되게 뭐 예쁘긴 한데, 일단 풀백카라고 하니까 사실 한번 굴려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열어보기는 할 거예요. 짠! 얇디 얇은 블리스터. 실물 공개입니다. 3륜 자동차가 있어요. 짐들이 막 올라져 있는 그런 모습. 차뭐 상자랑 여기 자전거 뒤에 실은 것들이랑 뭐 이런 짐들 표현이 아주 색색깔로 잘 돼 있습니다. 바퀴도 예쁘게 돼 있고요. 안에 운전석도 표현이 잘 돼 있습니다. 여기 마구루구루스케가 조그맣게 숨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토토로도 숨어 있습니다. 토미카랑 한번 보면 무게는 토미카가 더 무거워요. 재질은 얘가 플라스틱이라서 더 가볍고요. 풀백카가 색감이 조금 더 밝은 색으로 나왔습니다.
털이라서 얘가 더 광택감이 있는 편이고요. 차체의 예쁨, 바퀴 덮고 있는 덮개 부분 이런 거나 바퀴의 표현 같은 거 다 이 풀백화가 훨씬 예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얘는 그냥 이렇게 은색으로 표현을 해둔 반면 얘는 이렇게 가죽 의자가 아주 예쁘게 들어가 있어요. 풀백화는 그게 없네요. 사이드 미러가 없고 짐 부분 두 개 비교해보면 얘는 그냥 주황 색깔 덩어리로 해놓은 거를 빨간 색깔 천 그리고 이렇게 줄에 엮인 느낌을 조금 더 잘 표현을 해놨고요. 똑같이 이렇게 책상 들어가 있고 얘는 서랍이 1개짜리인데 얘는 서랍이 2개짜리네요. 바구니 뭐 각도도 조금 다르고 이 자전거의 디테일, 자전거가 이렇게 얘는 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느낌으로 제작이 디테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얘는 이렇게 양동이도 은색 재질로 또 따로 표현을 해줬어요. 그냥 둘 다 굴러간다는 점은 똑같죠. 하지만 이 토미카는 이렇게 동력 없이 손으로 굴려야 되는 거고요. 풀백화는 풀백 뒤로 잡아당겼다가 놓으면 앞으로 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너무 빨리 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느낌. 이동을 할 때 이 거대한 짐들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도 되거든요. 이 짐 전체가 좌우로 움직입니다. 한면 자동차에 짐을 엄청 많이 실어가지고 앞으로 가면서 이렇게 짐이 막 들썩들썩 하는 그런 느낌을 살릴 수 있는 풀백화예요. 사실 이제 또 예쁜 얘가 있어가지고 얘는 뭐 다른 데 보내도 될 것 같기도 한데 다른 매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볼 거는 이 액세서리 박스. 이렇게 얘도 블리스터 안에 딱 들어가 있고 투명하게 돼 있어서 패키지에 있는 상태로도 뭐 내부를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옆에는 이렇게 뭐 상품 정보, 액세서리를 넣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일단 꺼내면 이런 모습입니다. 이 위쪽에는 하울의 성 피규어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금속 재질 느낌이고요. 채색을 한 것 같아요. 진짜 몸체는 금속은 아닌 것 같고. 옆에 이런 파이프 느낌이 막 돼 있고요. 뒤에 뭐 이런 파이프, 그리고 집 같은 거 튀어나온 부분, 여기 위에도 이렇게 집 튀어나온 부분, 그리고 뭐 파이프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영화에 나왔던 것처럼 막 다채로운 느낌이라기보다는 철로 이렇게 동상을 만들고 조금씩 채색을 한 그런 기념품 같은 느낌으로 제작을 한 것 같아요. 액세서리 함이니까 전체적인 느낌에 맞춰가지고 너무 막 대연을 한다기보다 철 조형물의 느낌을 더 주려고 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바닥에는 이렇게 돌이랑 풀도 표현이 돼 있어가지고 이 움직이는 성이 돌산을 오르고 있는 그런 느낌을 줘요. 얹을 수 있는 그런 뚜껑으로 제작이 된 거라서 뭐 어떤 방향으로 고정이 되는 형태는 아닙니다. 얘를 열면 이렇게 엄청 조그만 공간이 있어요. 안쪽에 이렇게 플라스틱 재질로 함이 있어요. 바깥에는 이렇게 스테인드 글라스 느낌으로 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이렇게 조금 뽀송뽀송한 벨벳천 같은 걸 둬서 좀 덜 흔들리게 한 것 같아요. 플라스틱으로 했으면 아마 미끌미끌해서 많이 움직였을 것 같네요. 토미카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 토미카가 확실히 좀 장난감 같죠? 조금 더 얘가 비정형, 울룩불룩하고 후겨진 느낌이 더 많이 드는 것 같고 얘는 딱딱 위치가 정확하게 박혀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얘가 조금 더 색깔에 좀 다채롭게 있어서 더 장난감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런 기계 부품 같은 것도 디테일이 조금 단순화돼서 귀엽게 된 느낌이네요. 얘는 이 귀 날개 부분도 막 후려져 있고 그렇습니다. 뒤에도 이렇게 뭔가 하울의 움직이는 성 자체의 분위기를 생각해보면 이런 느낌이 더 좋은 것 같기는 해요. 얘가 조금 더 고급져 보입니다. 이 함에 실제로 뭘 넣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반지 같은 걸 넣으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이 정도 딱 되는 사이즈거든요. 전시장에 아마 들어갈 거라서 이 안에는 뭐 많이 안 꺼내는 것들이 들어가야겠죠? 나우시카 피규어 부품들 여기 넣어놔도 될 것 같기도 하네요. 지금 딱 떠오른 건데 이렇게 높이가 딱 높아지니까 전시장에 넣었을 때 앞에 뭐가 있어도 안 가리고 얘가 딱 잘 보일 것 같아서 전시하기 되게 좋은 굿즈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간단하게 지브리 굿즈를 산 거 열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기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어떤 걸 들고 와서 어떤 기록을 남길지 기대해주세요. 안녕.